오늘의 원자재 선물 및 현물 ETF의 가격 변동입니다. 오늘의 금융시장에서는 원자재와 환율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전일 대비 1.2% 하락한 85.88포인트로 마감했으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9.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선물 또한 1.77포인트로 1.08% 하락했지만 한 달 전 대비 6.06%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금현물 ETF GLD는 어제보다 1.68% 상승한 215.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쳐 한 달 전 대비 12.33% 상승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구리 현물 ETF CPER도 1.06% 상승한 26.54포인트로 마감하며 한 달 전과 비교해 9.08% 상승했습니다. 은 현물 ETF SLV는 2.16% 상승한 25.0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한 달 전 대비 16.14% 상승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0.29% 상승한 1355.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원의 환율은 0.37% 하락한 8.9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위험을 제시하며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난사 군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보잉 737-800여 객기가 이륙 도중 엔진 덮개가 분리되는 사고로 회항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 불편에 사과하며 고객과 직원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해당 여객기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이를 개전의 신호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휴식과 재편성을 위해 철군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휴전을 위해 군 병력을 물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6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이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은 지난해 영업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 격화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9월 100달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최근 둔화하던 미국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세계 3대 사모펀드인 칼라일 창업자 겸 회장은 주요 IT 기업 주가가 과열됐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작년 8월에는 IT 기업을 저가에 사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시장 낙관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올해부터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10일 3월 CPI와 11일 3월 P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패드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시장 기대감이 꺾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3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리창 중국 총리의 만남에 관한 소식입니다. 옐런 장관은 리창 총리에게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경제적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며 추가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은 지난 4일과 5일에도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